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오늘은 구글 G Suite for Education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좀 오늘은 길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장표를 준비를 해봤더니 한 60페이지 정도 나왔고요. 아마 이 강의는 좀 길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중간중간에 관심 있으신 분야들이 다를 거기 때문에 밑에 여기 보시면은 목차 부분이 있고요. 제가 거기에서 목차 부분에 시간 타임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누르시면은 바로 원하시는 내용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좀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들도 많고요. 그리고 너무 지금 G Suite for Education이 그 중고등학교, 초중고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대학교나 이런 데 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큰 범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G Suite for 오늘 설명드릴 거는 구글 G Suite for Education에서 G Suite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가입 방법하고 구축 방법, 그리고 대학교에서 도입하는 방법, 그리고 G Suite 서비스를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온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변화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전반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요 중에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은 밑에 하나의 설명란에 그 타임 랩스, 타임을 제가 찍어 놓을 테니까요. 그 부분만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 G Suite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보다는 제가 만든 다른 영상, 그러니까 G Suite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여기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 Suite for Education은 디지털 세대에 필요한 교육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은 사실 아날로그에 태어나서 디지털로 이전하신 분들이죠. 우리가 뭐 이민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 요즘에 학생들은 대부분 디지털 네이티브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친구들은 이미 태어날 때 아이폰이 있었고 스마트 TV가 있었고 이런 정보기기, 디지털 기기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나 그 이전의 세대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지 사용을 했고, 뭐 예전에는 우리 뭐 이메일 방법, 이메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 디지털 네이티브족이라고 하는 이 지금 Z세대 이 친구들은 사실 아무런 얘기를 안 해줘도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족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교육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했고 좀 더 디지털을 효과적으로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은 구글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G Suite for Education은 G Suite 버전에서 일부 기능을 조금 보완을 하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G Suite for Education이고요. 이거는 G Suite for Business라고 하는 그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랑 거의 유사합니다. 저장 공간도 무제한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트, 그러니까 사용자가 늘어나도 사실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서비스입니다. G Suite for Education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 무료로 사용하니까 뭐 허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G Suite for Business라는 버전은 회사에서 1인당 1년에 한 14만원에서 한 17만원 정도, 환율에 따라 좀 다른데 한 17만원 정도 내야 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비싼 서비스죠. 만약에 우리 한 명이면 1년에 17만원, 10명이면 170만원, 100명이면 1700만원, 1000명이면 1억이 넘는 금액을 구글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매년 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의미는 이 G Suite for Business Education 버전도
이게 허접한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를 위한 그런 서비스, 그리고 관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매니지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만은 학교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나 뭐 이런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벌써 뭐 1억 명 이상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글로벌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도 조금 이제 지난 자료인데요. 지금 뭐 에듀케이션은 벌써 뭐 1억이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클래스룸도 그 성장세가 아주 지금 빠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기술 제도가 잘 돼 있고 뭐 통신 환경도 좋다 보니까 사실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EBS나 교육부나 이런 데서 워낙에 그 고퀄리티, 그러니까 고품격의 그런 자료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것만 잘 써서 수업을 해도 될 정도로 좋은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외부 환경에 조금 둔감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통신 환경이 좋지도 않고 또 무슨 인프라나 뭐 스마트 교실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잘 꾸며져 있지 않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하고 잘 이런 ICT 도구를 이용해서 수업에 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요. 뭐 유럽 외국에 갔다 오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 좀 잘한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뭐 몇 가지 앱으로,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뭐 수업을 하고 있더라 뭐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아주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잘 사용하시는 것도 미래 교육, 우리 디지털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선생님들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포 에듀케이션은 일단은 사용하는 게 쉽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교수님도 강의를 하고 선생님도 강의를 하지만은 고등학생들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정말 고등학생들 강의할 때 너무너무 편합니다. 뭐냐면 그냥 캘린더 만드세요 그러면 캘린더를 만들고, 자 문서를 공유를 하세요 그러면은 공유를 합니다. 그냥 저는 서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만 해주면 되죠. 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다 일일이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반면에 학생들은 잘 사용합니다. 그런 이유가 이 인터페이스나 UI, UX가 아주 쉽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 서비스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구글 포 에듀케이션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다양한 활용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최신의 AI 기술이나 여러 가지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 정말 그 선도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진짜 너무 몰라서 우리가 못 쓰는 거지, 너무 빠른 발전을 하고 있고 최신의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 이용을 하시면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이제 대학교 같은 데 가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 가장 공통적으로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이 이거죠. 왜 구글에서는 이 비싼 것을 왜 학교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냐?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이제 답변인데요. 일단 이제 구글도 스타트업에서 이제 그 주차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도네이션 문화가 좀 발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네이션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사용을 하면서 벌써 이제 구글 G 수이트도 2006년부터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학교에서 사용했던 학생들이 벌써 14년 됐으니까 웬만한 뭐 회사에 다 취업을 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회사의 어떤 인트라넷이나 회사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제 썩이라고 하고 좀 나쁜 이제 슬랭 비슷한 얘기인데 뭐 좋지 않다, 엉터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회사 CEO나 이런 경영진들한테 G수익을 쓰자고 이런 건의를 많이 해서 사실 그런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그 사용자를 확보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교사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관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개인 정보를 가져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또 서비스를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용 패턴 또한 미국에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룹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받고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있어서 정말 G3포 에듀케이션의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G3포 에듀케이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이거는 그 G 스윗 서비스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요거만 갖고 있으면 사실은 그 정말 온라인 학교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거고요. 가장 쉽게는 뭐 브라우저만 있으면, 크롬 브라우저만 있으면 모두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우리가 뭐 스마트 TV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서도 뭐 앱도 있지만은 다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어떤 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그냥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모두 다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작성한 문서나 이런 거는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 안전하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은 뭐 랜섬웨어나 아니면 바이러스 공격에 아주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클라우드에 관리가 되는 거는 정말로 안전하고 또 여러 개 백업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말 뭐 분실될 위험은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리 외장 하드를 잘 관리를 하시는 선생님도 사실은 비용도 있지만은 그 외장 하드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만약에 정말로 랜섬웨어 잘못 걸려버리면 모든 데이터가 없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를 꼭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G3포 에듀케이션은 뒷부분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요. 뭐 회사뿐만 아니고 학교의 모든 서비스나 학교 생활 이런 것도 다 이 안에서 클라우드 안에서 동작할 수 있고 학생들은 또 이런 도구 다양한 생산성 도구를 이용해서 창의성 기르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학생들이 재택에 뭐 집에서 수업한다고 해서 협업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협업을 잘 연습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에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들도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장점은 우리가 뭐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원하는 데에서 네트워크만 되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자신의 디바이스인 뭐 PC,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뭐 패드 이런 것도 다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저기 강원도 오지에 뭐 이런 계곡에서만 사실은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그런 뭐 통신이 안 되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는 뭐 정말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터넷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모두 다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은 정말 외국에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 교육도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할 필요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디바이스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이 디지털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뭐 PC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크롬북이라고 하는 전용 그런 그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크롬북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PC 형태의 스마트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걱정도 없고 망가지더라도 그냥 리셋해버리면 그냥 다시 다 복구가 되기 때문에 마치 스마트폰처럼 말이죠. 아주 사용도 좋고 집에서 사용하시면은 그냥 갖고 다니면서 아주 뭐 장소, 소파에서도 하다가 뭐 방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고 배터리도 1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저렴하면서도 강력하고 안전하면서도 용도가 많은 그런 제품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윈도우저라고 하는 범용 OS가 설치되어 있는 걸 사용을 했는데
학생들이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것들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크롬 브라우저만 있으면 다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범용, 윈도우즈 뭐 또 구매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업데이트도 자주 되고 뭐 또 램 사양도 높아야 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크롬북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가정에서 보시는 분이라면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중고나라,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주 저렴한 제품도 많이 있고요. 뭐 아마존 같은 데서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한 150달러, 그러니까 한 16만 원 정도면 아주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보시다가 좀 특가 나올 때 하나 구매를 하시면은 또 관세도 안 물고 뭐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아주 배달도 빠르고 아주 좋습니다. 저도 크롬북이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는 그렇게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요. 뭐 계속 보면서 좋은 제품 있으면 또 계속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쓰다가 또 뭐 아는 분들이 선물로도 뭐 드려도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이 이제 크롬북이죠. 크롬북은 충전도 쉽고 교실에서 특히 이제 교실 같은 데서 우리가 범용 OS 윈도우즈를 사용하려면은 사실 이제 콘센트 전기 작업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충전해 놓고 그냥 와서 애들이 가져가서 쓰는 것도 좋고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입학을 할 때 그냥 크롬북 하나 구매를 하시면은 3년 내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크롬북 개인용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분들이 그 크롬 매니지먼트 콘솔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면은 학생들 뭐 윈도우즈도 관리할 수 있고 뭐 PC 사용도 다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통제를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 좋아하듯이 애들도 유튜브 좋아하고 여기 보시는 분들이 스마트폰 좋아하듯이 학생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이렇게 막는다고 막아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좀 오픈해서 좋은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미 애들은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뭐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아무리 컨트롤 한다고 해도 다 알아서 뭐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막는다고 막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풀어버리는 것도 그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G-SUITE 에듀케이션과 G-SUITE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에는 가입 방법과 구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입 방법은 일단은 그 G-SUITE 에듀케이션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교만 제공이 됩니다. 뭐 인정하지 않는 학교는 당연히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사업자 등록증에 82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여기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편법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만약에 그 구글의 뭐 오디트 이런 데 걸려버리면은 도메인 자체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학교 기관이 아니시면은 뭐 비영리 재단으로 한번 또 비영리 재단이라고 하시면은 구매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적은 비용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유가 안 되시면 그냥 개인 버전 사용하셔도 전혀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한 다음에는 지금 이제 도메인 인증과 지메일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승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3, 4월 달에 너무 많은 학교에서 신청을 갑작스럽게 해서 사실은 구글 그 승인 그런 팀도 지금 부하에 걸려 있고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거의 안 된다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만약에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뭐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신청을 해야지 또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미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거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신청할 때 개인 메일로 많이 하시는데 이제 담당 선생님이 이제 계속 그것을
뭐 지원하실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뭐 다른 학교로 이전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는 또 그 메일 관리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그냥 학교에서 쓰는 공용 Gmail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학교용 Gmail을 하나 만들어서 그 Gmail 계정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인수인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뭐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셨는데 또 뭐 전에 있던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하면은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뭐 도와드리지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가입을 하실 때 학교용 Gmail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쭉 그냥 따라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G Suite은 도메인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학교용 도메인이죠. 그래서 그 도메인이 없는 학교에서는 도메인을 먼저 구입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ac.kr 말고도 뭐 운 좋게도 뭐 edu 갖고 계신 학교도 괜찮은 그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이제 세컨드 도메인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는 그것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거 인증만 하실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답넷도 괜찮고 여러 가지를 하셔도 됩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여러 개 도메인을 인증받아도 그것도 괜찮기 때문에 꼭 하나만 쓰실 필요는 없고 용도에 맞게 이렇게 신청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학교 도메인을 소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바뀌어서 그 MX 레코드라고 하는 걸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메일도 세팅하고 도메인도 인증하고 이렇게 예전에는 두 가지로 했었는데 이걸 하나로 합쳐버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일반 선생님들 잘 모르실 테니까 그 IT 부서 담당자나 아니면 교육청 아니면 학교, 대학교 같은 경우에 전산센터, 전산팀한테 문의를 하시면 바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빨리빨리 토스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IT 담당자들은 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는 학교 정보를 등록을 하시고 또 이제 학교 정보 이거 등록을 하실 때도 이제 어떤 부서에서 어떤 팀에서 이것을 오너십을 가질지도 사실 학교 내에서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뭐 교수학습센터나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학교는 정말 누가 가입했는지도 모르고 관리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전산팀이나 아니면 뭐 기획팀 이런 데서 그 오너십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 정보를 등록을 한 다음에는 학생을 등록을 하고 그룹을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요게 이제 예전에는 좀 어려웠는데 요즘에 또 무료 서드 파티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툴들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대량에 사용되어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의 학사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학교에 입학하면은 다 그냥 계정 발급해버리는 것도 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무제한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도 구축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사용 정책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용 정책을 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학교 프로필 관리자 누가 관리를 할 건지 또 관리자도 뭐 슈퍼 관리자, 뭐 사용자 관리자, 뭐 그룹 관리자, 뭐 콜센터가 있으면 콜센터, 뭐 학년 단위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조직, 오유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할 건지 또 이제 회의실 같은 거 등록을 또 해야 되고 또 도메인도 여러 개 있다고 하면 그런 도메인 관리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학교 그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 계정을 좀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 G Suite을 도입하시기 전에 학교의 그 계정, 그러니까 이메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여기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고등 초중고에서는 이거 이제 그 2020년 3월 4월의 대란 때문에
등록 대란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청 아이디로 많이 가입을 했고, 뭐 신청만 하면은 뭐 학생 뭐 600명 뭐 계정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구축을 해놨는데, 여기 사실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전체적인 관리를 이런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학교에서 관리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임시성 계정이다 보니까 자기의 자료를 다 이렇게 올리기에는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 그냥 우리는 학습용으로 뭐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청에서 제공해주는 계정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뭐 좀 우리는 영구적인 게 필요하다 그럴 때는 별도 도메인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학교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초중고에서 가입하실 때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대학교는 약간 복잡합니다. 약간이 아니고 아주 많이 복잡하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기업보다도 더 복잡한 데가 대학교입니다. 일단은 그 대학교에서 도입을 지속적으로 하셨던 거는 사실 이제 이메일 시스템 대체를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셨습니다. 뭐 지메일 강력한 거는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요. 그 기존에 이제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온프라미스라고 해서 이렇게 설치형으로 사용하시고 계셨는데, 사실은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죠. 뭐 용량도 제한적이고 사실은 오류도 많고, 또 뭐 시스템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뭐 스팸 메일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더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해야 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사실 지메일 쓰시면 뭐 이런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그냥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많이 이거 때문에 도입을 하셨습니다. 뭐 일례로 오른쪽에 투비 지메일 아키텍처로 보시면 뭐 스팸부터 해서 뭐 메일 서버, 레파지토리, 뭐 스토리지, 뭐 라이센스 뭐 다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정말 뭐 판타스틱 하다고 밖에는 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클라우드 메일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많은 대학들이 지금 사실은 지메일로 버려서 뭐 약간은 그런 규정이 좀 사문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국공립대학은 아직은 온프라미스를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사립대학은 거의 다 그냥 자유롭게 가시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메일 시스템 대체를 하면은 그냥 뭐 MX 뭐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MX 레코드만 바꿔주면은 그냥 뭐 한 몇 시간 내로 다 이렇게 전환이 될 수가 있고요. 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school.ac.kr 요 도메인을 아주 가져버리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학교 온프라미스를 좀 더 써야 돼 이럴 때는 이제 학교의 메일 도메인을 뭐 mail.school.ac.kr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 그 학교의 도메인은 그냥 온프라미스 쓰고 학교 계정만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 하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클라우드 아이디 사용이 좀 이렇게 길어지죠. 아이디 gmail. 뭐 school.ac.kr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글 G 스윗은 정말 풍부한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말로 그 온프라미스로 이제 설치를 해서 이용을 안 하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사 시스템이나 LMS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API를 이용하시면은 원하는 형태로 다 구성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이런 그 트렌드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서 뭐 다양한 시스템, 뭐 문서 관리, 이 LMS 시스템뿐만 아니고 뭐 이메일 시스템, 뭐 문서 관리 시스템, 뭐 학생 뭐 심지어는 여러 가지 학생 관리 시스템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API만 이용을 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학사 캘린더는 정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고, 많은 대학에 설명을 드릴 때 이 학사 캘린더만 잘 사용해도 학교 업무가 많이 줄어든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잘 되는 학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 캘린더는 정말로 뭐 학교 전체 뭐 학사력, 뭐 수업 캘린더, 뭐 이런 거 잘 쓰시면 좋고요. 이게 캘린더 이상으로 사실은 지식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왜냐면은 학교에 이제 이벤트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학기에 뭐 한 20 몇 가지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요즘에 그런 내용들이 학교에서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교학부나 이런 데 전달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대학교 교직원은 내가 정말 전화 받으려고 교직원 됐냐 뭐 이런 농담으로 할 정도로도 많이 전화가 오는데, 이 학사 캘린더만 정말 정비가 잘 되어 있어도 학생들이 저는 학교에 전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사 캘린더 잘 한번을 이용해서 지식 관리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저장소도 이젠 디지털 콘텐츠이기 때문에 학교에 뭐 동영상을 학교에 온파라미스로 스트림 서버를 해서 구성한다? 왜 그래야 되죠? 그냥 우리 유튜브나 구글 드라이브 정말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장애도 없고, 통신 환경도 좋고, 추가 비용도 없고, 바이러스 위험도 없고, 이렇게 좋은데 쓰시면 되는데, 그거를 왜 학교에 굳이 보관을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득을 하도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하면은 사실 뭐 총장님실이나 뭐 중요한 부서 이런 거 다 회사 직원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보안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사실은 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 구글의 클라우드 이런 것도 위탁 이만큼은 우리 학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업체에서는 사실은 컴플라이언스도 아주 복잡한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 관리하시고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는 익산에 있는 원정예고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 있는데, 여기서도 이번 코로나 때 학생들 원격 수업 이렇게 그냥 구글 사이트로 학습 사이트 만들어서 여기에 필요한 과목도 올려놓고 학생들한테 뭐 안내해서 들어와서 사전에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비용도 하나도 안 들고 콘텐츠 이용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학교 관리도 뭐 보안, 뭐 고등학교라고 해서 전문적인 IT 관리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사실 이런 것도 정말 다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굳이 학교에 뭐 스트림 서버를 구성을 해야 될까? 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좀 반복적인데, 이런 것도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학교에서는 정말로 활용할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이메일뿐만 아니고 뭐 라우팅도 좋고, 뭐 메일 마이그레이션, 챗봇 서비스, 또 필요한 앱도 개발할 수 있고, 뭐 콘텐츠 구축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기관계 시스템하고 연동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서드 파티 앱 제품도 있고 아주 많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는 대학교 뭐 예산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구글 G Suite API 잘 사용해 보시면은 정말로 학교 시스템도 간단하고 뭐 불필요한 시스템도 구매 안 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트라넷 많이 하시죠? 인트라넷의 포털 시스템 그거 필요할까요? 대학교에서 제가 포털 사업도 해봤지만은 그렇게 무겁고 범용적인 시스템을 학교에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럴 때는 또 러맵스라고 하는 이런 포털 시스템도 한번 도입하시는 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이것은. 자, 그럼 이제 많은 학교에서 이제 도입을 하셨고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뭐 도입했다 그거지 잘 사용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로 이제 제가 보면은 사실 결론은 이제 변화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이제 문제는 전산팀에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전산팀은 뭐 이메일 됐어 그러면 사실은 전산팀은 역할이 끝난 겁니다. 그냥 쓰는 거는 사용자 몫이고 교수님 몫이지 거기까지 굳이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뭐 장애만 없으면 되고 학생들 신청했을 때 잘 계정만 발급해 주면 되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좀 그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 Suite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콘텐츠도 다 지금 온프라미스, 학사 시스템 이런 데 있고 구글에 없으니까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IT 부서에서 아직도 이것을 설치형 제품이라고 좀 많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커스터마이징을 해달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서 사실은 웃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뭐 사실 좀 신뢰가 없죠. 뭐 구글 그 도입 이후에 뭐 유료로 전환되지 않느냐 이런 뭐 의심도 아직도 하시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디지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좀 학교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디지털로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그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G수잇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수잇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한번 더 보시면은 그 G수잇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본 영상에서는 좀 교육에 특화된 내용 그리고 원격 교육에 필요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클래스룸이죠. 클래스룸은 뭐 무제한 공간, 뭐 다양하게 수업도 개설하실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저는 정말로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한 학기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한 학기만 정말로 클래스 완벽하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캘린더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 캘린더에 과제 마감일도 나와 있고 이게 사실은 학부모들이 잘 이해를 하면은 학생들 관리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신 기능이죠. 뭐 루블릭이나 아니면 뭐 원본성 데이터 원본성 문서 검색 뭐 이런 것도 정말 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원문성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제출한 그런 뭐 레포트를 인터넷, 서적 모든 것을 다 검사를 해서 유사성이 있는지 유사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검색을 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정말 뭐 구글이니까 사실은 가능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학생의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이나 패드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죠. 구글은 그 모바일 온리 정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뭐 모바일 퍼스트 정책이라고 해서 모바일 먼저 개발을 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다 모든 서비스들을 모바일 위주로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PC 웹브라우저에서 모바일로 데이터도 사용하기 별로 어렵지 않은데 반대의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모바일용으로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LMS라고 부르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LMS라기보다는 그냥 온라인 교실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서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수업도 하고 우리가 교실에서 하던 모든 활동을 다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정말로 선생님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그냥 압니다. 쓰세요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그냥 알아서 다 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서비스이고 꼭 한번 학교나 회사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아웃 및 구글 미시죠. 이거는 현재 그 지금 엔터프라이즈 기능까지 다 풀어놨습니다. 아예 풀어놨고 뭐 녹화 기능 뭐 250명까지 참여할 수 있고 뭐 실시간 스트리밍도 할 수가 있고 뭐 학생 관리도 되고 또 캡션 기능도 있고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재택근무를 1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9월까지만 이런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풀었는데 약간 기대를 하는 게 내년까지 또 연장하지 않을까 뭐 약간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글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은 뭐 뒷 배경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 뭐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의 소음 같은 것도 다 AI로 다 조용히 시키고 이런 기능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줌을 쓰셔도 괜찮고 이거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명차 예를 들어서 뭐 벤츠랑 뭐 BMW 어떤 게 더 좋냐 이렇게 이런 논쟁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만 잘 쓰셔도 되는데 구글의 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용 버전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줌 같은 경우에는 뭐 50분 제한도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냥 쓰시는 것도 별로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서비스죠. 제 PC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고, 사실 저는 노트북을 잊어버리더라도 좀 노트북이 아까워서 좀 문제지, 사실 데이터는 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문서도 다 구글 문서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워드로 주세요 그러면 구글 문서를 워드로 전환해서 아니면 PDF로 전환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편합니다. 뭐 PC에서 쓰다가 또 뭐 그냥 크롬북에서 쓰다가 뭐 심지어는 뭐 그냥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서 작성도 하고 뭐 아주 좋고요. 뭐 또 아는 분들하고는 동영상 이렇게 모아서 스트리밍으로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버전 관리, 사용량 관리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문서 협업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은 한번 열심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제한 공간이죠. 뭐 개인적으로 갖고 뭐 1테라, 10테라 요즘에는 뭐 하드 용량이 커져서 뭐 14테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데이터 다 옮기셔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그 가지고 계신 사진들 빨리 한번 옮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 버전에는 15기가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구글 포토나 아니면 드라이브에 사진 잊어버리시기 전에 다 업로드해서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사이트 도구도 구글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뭐 학생들 포트폴리오 이런 거 할 때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뭐 호스팅도 있어야 되고 뭐 많이 배워야 되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학생들은 그냥 쓰라고 하면 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마 이렇게 몇 번만 사용해 보시면 별로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수업 자료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인터넷 교무실 이런 거 만드셔도 좋고 학생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뭐 서클, 뭐 클럽, 뭐 동호회 이런 것도 여기다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실제로 온라인 학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부가 제시를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거는 이제 줌이나 구글의 미트 이런 걸 이용해서 얼굴 보면서 하는 수업이고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녹화를 하거나 EBS 강좌 이런 걸 이용해서 학생이 학습하는 형태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제 수행 중심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과제, 프로젝트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 형태이고 또 뭐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온라인 수업, 우리가 오프라인 교실에서 하던 수업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갖고 왔다고 하시면 되고요. 뭐 교실에서 똑같죠. 그냥 이거 자습해 이런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모두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콘텐츠 활용을 하시려면은 EBS에서 제공해주는 뭐 그런 콘텐츠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부족하면 선생님이 콘텐츠 스마트폰만 있으면 만들 수 있죠. 쉽게 만들 수 있고 뭐 곰믹스 프로 이런 거 같이 간단히 편집하신 다음에 드라이브나 유튜브에 올리시면 아주 간단하게 학생들한테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원격 재택에서 수업하기 때문에 학생이 잘 이해를 했는지 우리가 만나서 보면은 눈동자도 있고 뭐 표현 방법도 있고 해서 학생이 이해를 했구나 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좀 쉬운데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어렵죠. 그럴 때는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에서 설문지나 아니면 퀴즈 뭐 이런 거 이용하셔도 좋고요. ICT 도구에서 찾아보시면 정말로 많은 이런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만들어서 학생이 진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 온라인 수업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온라인 수업에서 과제를 드려보니 비록 이제 선생님이었지만은 선생님들이 정말로 긴장하면서 수업을 들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설명을 못 들으면 과제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또 집중도에 있어서는 또 오히려 좋았던 경험은 있어서 잘 사용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교육보다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수업 자료 만드시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 구글 슬라이드랑 사이트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브 이렇게 이 정도만 이용하셔도 정말 좋은 퀄리티 선생님의 노하우나 선생님의 어떤 그런
따뜻함이 묻어있는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EBS에 경쟁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원하는 거 보시면 이제 EBS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선생님이 또 잘하시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한번 살릴 수 있는 콘텐츠 만들어 보시면 되고, 너무 뭐 50분짜리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3분이나 5분 이렇게 잘라서 만든 다음에 구글 슬라이드에 넣고 그렇게 여러 개로 해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쌍방향 수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줌을 쓰셔도 되고 구글 미트를 쓰셔도 좋고 뭐 다른데 뭐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기능도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구글에서 서포트하는 거는 이제 레코딩 기능과 스트리밍 기능, 그리고 최대 업투 250명까지 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도 다 풀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쌍방향 수업할 때 뭐 일부 좀 불량한 학생들이 그런 뭐 영상 장면을 뭐 따서 뭐 유출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해서 학생들도 그런 행동을 못하게 교육을 꼭 하셔야 되고요. 뭐 어떤 학교에서는 뭐 얼굴 이렇게 동의를 한다 이런 과정도 하나 좀 거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게 이 디지털 시대에는 좀 필요한 그런 활동이 아닐까, 교육 활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구글 미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뭐 채팅 하실 때는 또 채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구글 행아웃이라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구글 미트랑 챗 개인 버전에서도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 하시면은 뭐 스마트폰이나 뭐 패드 여러 군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담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구글 미트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채팅 좋아하는 학생하고는 채팅으로 또 이렇게 대화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통제 기능도 있기 때문에 학생 통제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글 미트를 이용한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일단 9시에 학생들도 조회하죠. 그럴 때는 이제 9시에 자, 우리 1학년 1반이니까 1-1로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구글 미트로 해서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1반은 이미 선생님이 선점을 해 놓으시고 학생이 들어오면은 인사하고 마치 아침에 조회하는 것처럼 뭐 밤에 열은 있었니 없었니 뭐 이렇게 뭐 하시면서 학생들 얼굴도 좀 보시고 뭐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고요. 뭐 10시에 과학 수업 있다 그러면 이제 캘린더나 아니면 그냥 학생들이 시간표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개별 면담 이런 게 사실은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가능하니까 학생뿐만 아니고 학부모하고도, 굳이 학부모도 학교에 찾아올 필요 없이 그냥 구글 미트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회사에서도 하실 수 있죠. 회사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필요한 시간에 그렇게 한번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클래스룸과 미트를 이용한 이제 실습 모델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뭐 학생 그룹수를 한번 만들어서 그 그룹수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클래스룸하고 공유 드라이브 또 수업 캘린더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우리가 진짜 뭐 그냥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 자체가 뭐 컨텐츠도 있고 온라인 교실도 있고 뭐 학생하고 뭐 얼굴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장소만 같은 장소에 있지 않은 거지 다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실도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것은 뭐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그 뭐 EBS나 이런 데서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구글 클래스룸도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에서는 이제 구글 인증교육자라는 자격증을 하고 있고요. 레벨 1, 2, 트레이너, 이노베이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뭐 준비를 해서 일부는 따고 지금 뭐 트레이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 자료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인증을 따시는 데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기서 제공하는 수업을 한번 계속 따라가시면은 구글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고요. 선생님도 이제 좀 디지털로 좀 전환하실 수 있는 그런 교육 교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좀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좀 기간을 길게 잡아서 한번 같이 스터디하면서 시험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내용은 어디에서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아주 훌륭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온라인과 출석. 이제는 뭐 anywhere, 뭐 any device, anytime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같은 공간에서 굳이 출석을 부르고 같은 진도로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우리 온라인에서는 또 새로운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할 때 사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요. 이것을 과연 이 구글 G Suite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가능할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정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구글의 서비스들 이런 것만 잘 쓰셔도 사실은 뭐 칠판도 제공하고 사물함도 제공하고 뭐 통신문 이런 거 뭐 게시판 뭐 다 모두 할 수가 있고 그것도 다 안전한 체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이 오셨죠? 이제 G Suite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계속 이제 링크로 해서 G Suite 전문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구글 G Suite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트렌드에 맞고 일단 스마트폰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대용량 저장 공간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G Suite는 사실은 기업용인데 그걸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많은 서비스들이 사실은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크롬 매니지먼트 컨솔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업에서 데이터 유출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는 거라서 학교랑은 약간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학교용인지 기업용인지 사실은 이제 구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용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용 뭐 자료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 하는 거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익숙해지면은 사실 대학교나 아니면 또 사회 진출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저는 이제 디지털 세대가 빨리 사회 진출을 해야지 기존의 아날로그에 계시던 부장님이나 이사님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신기술을 전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회사들도 사실은 너무 그 아날로그에 맞춰져 있어서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가야지 회사도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클라우드에 있고 강력한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크롬북이나 뭐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더 요즘에는 이제 사실은 AI 기능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AI 기능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I를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달리는 말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시려고 잘 이용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뭐 이메일, 뭐 미트, 챗, 캘린더 또 요즘에 새로 나온 구글 커런츠라고 하는 페이스북 같은 건데 회사용, 기업용, 뭐 학교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페이스북은 이제 너무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학교나 회사에서 쓰기 어렵지만 얘는 개인 버전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나 기업에서 쓰시면 더 안전하고 또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돼서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은 뭐 구글 드라이브를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문서, 뭐 스프레드시트, 뭐 슬라이드 다 작성하실 수 있고요. 뭐 설문지, 뭐 그림,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매니지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강력한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구글 어드민에 대해서 한번 좀 특화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볼트라는 거는 금고죠.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채팅 이런 거 다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섭죠. 그리고 이제 그 DLP라고 해서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고 해서 이 밖으로 나가는 데이터 감시를 할 수 있는데 구글이 검색이나 이런 게 잘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기업보다 이런 데이터 검색 뭐 드라이브 검색 이런 거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민번호, 뭐 카드 번호,
뭐 아니면 이제 나중에는 AI가 들어가서 진짜 뭐 유출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AI가 딱 화면에 나와서 경고하고 뭐 이럴 것 같다. 뭐 농담을 지금 요즘 하고 다니는데 그럴 날도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그 이렇게 퇴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패턴들이 좀 있는데 그런 패턴들 파악을 해서 뭐 이상한 데이터를 외부에 보낸다 그러면 이제 그 계정을 아예 잠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리자한테 통보해버리고 이러면 꼼짝없이 정말 데이터 뭐 유출도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는 이제 스팸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원하는 데이터만 할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서치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아쉽게도 에듀케이션에는 없고 비즈니스랑 엔터프라이즈만 있는데 나만을 위한 검색 엔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검색 엔진도 많이 이제 회사나 학교에서 도입을 하시는데 그게 규모가 커지고 뭐 한 4천만 건 이상이 되면은 검색 속도가 좀 떨어지는 아주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검색 엔진도 우리가 뭐 늘 사용을 해서 뭐 당연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됐는데 사실은 구글 클라우드 검색도 사실은 아주 비싼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변화 관리까지 왔습니다. 변화 관리도 사실은 별도 섹션을 만들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변화 관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이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G Suite 클라우드 서비스의 하나인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주면 쓰겠지.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냥 주고 내일부터 쓰세요. 근데 사실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파워 유저들은 많지도 않고 또 파워 유저도 혼자만 파워 유저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쓰는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협업 또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많이 하고 도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입을 하죠. 중고등학교에서 그냥 도입해서 몇 번 써보다가 너무 어렵네, 밴드라고 생각했는데 밴드가 아니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학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구글은 사실 모든 정책을 세울 때 자기들 데이터 중심으로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많이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사실 저도 좋아하고요. 구글에서 조사를 했더니 잘 사용하는 기업들은 이런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한꺼번에 뭐 전체가 다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코어 IT, 어얼리 어댑터 그리고 이제 전체 고 라이브 하는 형태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 시간도 충분히 가져서 충분히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다고 하는 게 공통적인 그런 성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실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변화 관리 지금 이제 뭐 많은 학교에서 사실은 1단계에도 사실 못 갔고 1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확산이 되면 2단계 이제 플랫폼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온프라미스 방식으로 이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구글에 있는 서비스를 모두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장소가 필요하면 드라이브에 하시고 메시지 서비스가 필요하시면은 Gmail을 쓰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들 뭐 LMS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뭐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용하시면 되죠. 비용은 학교에서는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PI만 정말 잘 쓰셔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서치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이제 GCP나 애저나 AWS 이런 데로 학교 시스템을 다 옮겨버리면은 정말로 지금 학교 뭐 전산실에 많은 서버들 이런 관리할 필요도 없고 적은 비용으로 적은 인력이 안전하게 학교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G Suite 도입을 하시려면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게 사실은 뭐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주지 않고 학교에서도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좀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도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것 같이 G Suite 서비스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항상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 관리 방법은 일단은 뭐 많이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인터넷에도 많은 교육이 있고
또 저도 이제 또 별도로 쉬운 교육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전 구성원이 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만 듣지 마시고 전 구성원이 다 같이 들어서 이렇게 상향 평준화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리모트 클래스 사이트라는 것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저희 컨텐츠 좀 체계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그냥 사이트입니다. 구글 사이트로 만든 거고, 그 주소창에 리모트 클래스 사이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좀 오늘 좀 긴 설명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필요하신 데 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G Suite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G Suite 설명하신 데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이 밑에 이메일로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또 아는 거 잘 정리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저도 학습하고 또 구글 쪽에 문의해서 그렇게 확인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